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내과에서 근무하는 신범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저희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시게 되면 위험이 있으시다, 아니면 뭐 위축성 위험이 있다, 장상피 화생이 있다, 뭐 미란이 있다, 뭐 표재성 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 소견을 많이 듣게 되실 거고,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많이 걱정들 하시고 많이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아시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위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위는 보시면 식도가 있고, 여기 식도랑 위에 만나는 식도 하부 관략근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약해지면 보통 식도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역류하면 역류 식도염이 잘 생기게 되고, 위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 위저부, 위체부, 유문부를 하고 또는 전정부를 합니다. 여기 있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유문 관략부 부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소장하고 연결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위는 이렇게 생겼고, 근육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는 식사를 하게 되면 움직여가지고 음식물 들어오면 위산 뭐 여러 가지 섞으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위는 크게 층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막층이 가장 안쪽입니다.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이 있고, 그래서 4개 층으로 구성되고, 보통 이제 위험이라 하면 여기 점막층, 점막 하층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이제 보통 위험이라고, 점막 하층까지 내려온 경우는 보통 위궤양이라고, 점막층 내에서만 이제 생기는 것들 뭐 위염, 뭐 표재성 위염, 미란, 뭐 장상피 화생, 위축 위험은 보통 이 점막층 여기서 생기는 위험을 일컫습니다. 이 사진은 정상적인 위 사진입니다. 요걸 이제 애기 피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들면 노화도 일어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지 술, 담배, 뭐 헬고박터 감염 때문에 위는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피부가 노화 일어나듯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쨌든 위에 상처한 게 없이 아주 깨끗한, 보시기에도 이게 매끄럽고 윤기가 나고 전체 색깔이 균일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가까이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얀색 화살표를 보시면 새 발자국처럼 생겼다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 아주 정상이다. 이런 모양이 없어지면 위험이 생겨서 이런 모양이 사라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을 정의를 할 때 의학적으로는 위 점막에 조직을 떼가지고 간에 염증 세포가 3개 이상이면 보통은 의학적으로는 위험이라 정의를 합니다. 근데 실제 내시경을 하면서 위험을 진단할 때는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상적인 위 점막 모습과 변화가 일어나면 저희들은 일단은 위험이 있구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시경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 육안적으로 위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뭐 속이 쓰리다, 소화가 안 된다, 명치가 좀 불편하다, 뭐 배가 불러온다, 틀림을 너무 자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위험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험은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환자분께서는 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위험의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헬고박터 파이로리라는 감염이 있습니다. 이 균에 감염이 되면 위벽 자체가 변하게 되고, 또 가장 큰 이유 중 한 개가 술, 담배도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뭐 짠 음식, 탄 음식, 매운 음식, 그 외에 뭐 인스턴트 식품, 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식품도 위벽 자체를 염증을 일으키고 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 넘어가시 약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 약 중에 이제 뭐 소염 진통제라는 약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도 위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습관 중에 또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험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헬고박터 파이로리균 감염과 술, 담배, 음식물,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물,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의 종류는 의학적으로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강검진이라든지 일반 내시경으로 해서 진단을 드리는 위험은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진단명은 뭐 표재성 위험, 뭐 미란성 위험, 위축성 위험, 또 화생성 위험 또는 장상피 화생, 요 한 4-5가지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크게 중요한 뭐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시게 되는 것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재성 위험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왼쪽 사진이 정상적인 위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표적성 위험을 갖고 있는 위험 사진인데 보시면 표면에 이렇게 빨갛게 선이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피부를 손톱으로 살짝 긁었을 때 빨갛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견이 발견돼도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암하고도 관련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는 크게 뭐 의학적으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약을 좀 드셔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성 위험은 통지서를 받게 되시면 별거 아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약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란성 위험도 미란이 있는데 이거는 표적성 위험보다는 조금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손톱으로 살점을 긁었을 때 피부가 약간 벗겨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은 위암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 근데 미란성 위험 중에도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병변에 한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병변에 한 개만 있는 경우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위암하고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종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지서에 뭐 미란성 위험이 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했다 하는 거는 혹시 미란 중에 이제 암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감별을 위해서 보통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성 위험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받으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약물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 의사들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표적성 위험, 미란성 위험은 음식을 과식을 한다든지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환자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고 누워 계시면 위험이 급격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표적성 위험, 미란성 위험은 위암과 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걱정하시는 위축수 위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위 점막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술, 담배, 식사용 습관 때문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 수 있는 전암성 병변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위도 이렇게 위축이 오면 위암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한 3배에서 6배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걱정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위축수 위험도 범위가 있습니다. 위 전체가 싹 다 변한 분도 있고 위에 아주 일부만 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만 변하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보통은 한 3분의 2 이상 변하신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통지서를 받아보시면 위축성 위험이 있으시니까 1년마다 아니면 좀 자주 내시경을 받으라고 아마 그렇게 말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위축이 심하지 않으면 2년마다 받고 위축이 심하면 뭐 1년마다 받을 수도 있고 2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받는 거랑 2년마다 받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만약 위암이 1년 만에 발견되면 내시경으로 위암을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위암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절제를 못하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년 뒤에 발견되든 2년 뒤에 발견되든 그때는 조기 위암이기 때문에 대부분 5년 생존율이 보통 95% 이상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위축수 위험이 나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한테 한번 가셔서 그냥 상담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이가 들면 노화가 일어나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위도 뭐 그런 변화를 겪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건강검진을 잘 받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늦게 발견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안 받다가 갑자기 이제 발견돼서 이제 말기를 되오셔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발견되면 대부분 예후가 좋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위축성 위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감염이기 때문에 혹시 요게 있으면 요 검사를 해보시고 균이 있으면 제균 치료를 하면 좋습니다. 이걸 치료하는 방법을 제균 치료하는데 건강검진을 하실 때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위궤양이 있거나 CBG 궤양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실 때 요 균 검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균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검사를 굳이 하진 않습니다. 보험도 안 되고 만약에 했는데 환자분이 왜 했냐고 따지고 들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비급여로 하게 됩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거 말고도 그냥 입김을 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요소 호기 검사를 해서 종이 주머니 같은데 입김을 후 불면 분석을 해서 아 균이 있으시네요 없으시네요 이렇게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시경이 아니라도 균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화생성 위험, 장상피 화생인데 이것도 뭐 위축수 위험이 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위점막이 소장 또는 대장 점막과 유사하게 변합니다. 이게 장상피 화생이라는 말이 위는 위처럼 생겨야 되고 대장은 대장처럼 생겨야 되는데 위가 이제 위축수 위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래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올록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장 또는 장점막하고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상피 화생이라고 이게 이제 어쨌든 위축수 위험에 더 진행되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상피 화생이 있으신 분들이 위축수 위험만 있는 분들보다는 위암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또 범위가 있습니다. 아주 국한되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위 전체에 다 번져 있으신 분도 있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뭐 하얗게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이걸 이제 장상피 화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시경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건강검진 통지서에 보면 심하다 안 심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장상피 화생 있다는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한테 상담해 보시고 위축수 위험, 장상피 화생이 보통 섞여 있는 분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따로따로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섞여 있습니다. 위축수 위험이 있다 하시면 장상피 화생도 같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아시면 되고, 근데 위험을 진단할 때 뭐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유관주로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마다 판단하는 게 좀 다 틀립니다. 어쨌든 뭐 이게 위암 발생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병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시경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장상피 화생, 뭐 위축수 위험이 없어도 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런 거 없이 정말 깨끗한 위에도 위암이 생깁니다. 가족력이 있다거나 장상피 화생, 위축수 위험이면 심한 경우에는 1년마다 받으시면서 경과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맵고 짜고 인스턴트 식품, 조미료가 많은 음식을 조심하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라는 게 발암물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암이 잘 생긴다. 발암물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셔서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